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초콜릿의 주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사상 최초로 톤당 $10,000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 130%가량 치솟으면서 비트코인보다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장중 처음으로 18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추진을 밝힌 지 2달 만에 국내 주식시장의 PBR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잇따라 환원책을 내놓으면서 주가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주식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불법 행위를 모두 엄중히 금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유튜브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의 간판 얼굴이신 김성희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지금 현재 증시 생각보다는 강하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당히 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생각보다는 또다시 물량을 소화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증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13시 투자 스쿨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 본방사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8시에 제가 또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일 3대 지수 모두 미국 증시가 약세로 일제히 하락 반전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증시도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음봉을 띄우고 있는데요. 실시간 국내 시황부터 짚어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오늘 장 지금 현재 조금 하락하게 돼서 양봉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좀 하락해 있는 모습이다. 굉장히 보합권에 들어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 그렇게 강력한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즉 여기에서 2800선을 한 번 더 공격하기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았던 이런 모습이 나왔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약간 좀 줄여서 보시게 되면은요, 현재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요거 한번 잠깐 지우고 말씀을 드리면은, 요걸 다시 지우고 여기서 한번 요 자리, 요 섹션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봤을 때 갭을 띄어서 상승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해서 횡보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 계속해서 음봉이 계속 나오면서 갔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코스피는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코스닥 조금 더 이제 좀 키워보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추세를 잡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 추세를 잡고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세선에선 아직까지는 벗어나진 않고 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서 아직까지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은 여전히 코스닥에 대해서, 즉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들어가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서 특히 중요한 거, 여기서는 현재 최고점 922포인트까지 갔다.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 오늘 현재 여기서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900선을 아직은 뚫지는 않고, 그러고서 여러 개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는 지지를 지금 받아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자,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요 수렴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점프했다가 떨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봤을 때 이 추세를 따라서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직까지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이틀 남아 있고요.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끝나고 나면은 이제 분기가 끝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이틀 동안 상당히 강력한 외국인과 그다음에 기관의 매수 혹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증시는 아직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늘은 증시 상승에 소화하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한 번 더 위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현 상황이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시도록 하죠. 삼성전자. 현재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여기에서 보면은 네,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잠시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하고 되게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8만 포인트 어제 불어해가지고서는 8만 포인트 8만 원대를 넘어갔다가 떨어졌지만 계속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 8만 원대를 넘어가려고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 쉽게 얘기해서 자금은 계속해서 삼성전자로 몰리고 있다. 요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 HBM4를 앞으로 이제 띄운다 그랬을 때 바로 이 HBM4가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요거를 지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자, 현재 SK 하이닉스 올라가는 자리에서 더욱더 강력한 지금 추력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재미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도.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추력 굉장히 강하게 현재 3.45%, 3.5% 이렇게 지금 추력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 결국은 바로 저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게 HBM3, 3E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계속하고 해주기 때문이고 그다음 여기서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더욱더 강하게 추세가 올라간다. 즉 조금 더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 되면은 사실상 좀 과열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기에 따라 가지고서 코스닥에서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갈 수 있고 여기서 또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IRA 관련해 가지고서 앞으로 들어가는 것들 특히나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지금 인디아나 쪽으로 해서 그쪽에 웨스트 라파이에트라 그러죠. 그 지역에 지금 40억 달러 정도를 또 투자해서 공장을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현재 다시 또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꽤 많은 물량들이 지금 이렇게 이미 들어오고 있다는 거 여기에서 이만큼 들어오고 있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봐야 되는 거 어제까지 해서 강하게 올라갔던 삼천당 제약 한번 제약 바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오늘 이 자리는 조금 아사무사한 자리예요. 아무래도 강하게 그것도 갭상승 2번 하고 상한가까지 한번 찍었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약간은 추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약간은 제 밑으로 쉬어가는 자리. 자 여기에서 약간 쉬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래도 이 추력을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두 개 차이가 있죠. 비슷하지만 약간 좀 이제 옮겨가는 차이만 있을 뿐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현재 굉장히 큰 거래량이 지금 들어왔다가 여기서 조금 빠지는 이런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바이오시밀러 전문이었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 여기에서 둘 다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오히려 셀트리온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약간 더 조정받고 한 번 더 바닥 잡고 난 다음에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종량에 관련돼 있는 즉 AACR 관련된 종목들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가고 있지만은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리를 현재 지키고 있습니다. 옆으로 조금 지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아직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게 된다면요. 우리 기아차 한번 볼게요. 자 기아차 현재 자리에서 아주 바닥을 잡았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여기 이 자리. 자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려다가 떨어졌는데 자 여기서 올라가려다 떨어지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봤을 때는 여전히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바닥을 잡아주고 여기에 있는 이 자리는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조금씩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이 두 종목 한번 잘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간 국내 증시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의 숨고르기 장세는 당연히 좀 있어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흐름들을 주도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셀트리온과 현대차, 기아 관련된 자세한 전망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기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어떤 것이든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역시나 질문 받고 있고요. 서울경제TV를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통해서 소통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장에서 짚어봐야 될 헤드라인 뉴스들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뉴스들 짚어볼까요? 자, 오늘 지금 중요한 시간이죠. 이제 1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방사수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에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시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네, 잠깐만요. 여기서. 네,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부터 AI 관련된 이슈들이 있고요.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18만 원을 드디어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20만 원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좀 점쳐지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반도체 대형주들 딴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미국의 인디애나 관련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이슈들도 짚어볼 거고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서 살펴봐야 할 헤드라인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3가지 이슈들 짚어볼 예정이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스쿨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본방사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헤드라인 3가지. 상업지 최대 3배를 늘려서 강남 수준으로 개발하겠다. 강북 르네상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거에 관련해서 건설주 관련 이야기. 2번째, AI를 원격 제어한다. 요거 했을 때 요거 스마트팜 관련 얘기입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요것도. 그다음 3번째. 자, SK하이닉스 이제 인디애나에 이제 여기에다 반도체 공장.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상업지 최대 3배를 늘려서 강남 수준 개발한다. 그래서 강북 르네상스를 연다. 이렇게 돼 있죠. 현재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이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앞으로 다시금 또 구도심의 개발이라 그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도심의 개발, 특히 우리가 말하는 노도강 지역, 자, 노원, 도봉구, 그 다음에 강북구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개발할 것이다. 일정 내 아파트 굉장히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길이 굉장히 좁다. 네, 길이 좁아서 생각보다 거기에 있는 인구들에 비해 가지고서 이 교통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들이 상당히 취약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자족 도시로서 육성을 해가지고서 거기 안에서도 단순히 배드타운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거기에서 우리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서 거기서 다시금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현재 서울시의 구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런 말미암아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은 결국은 도심 재개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다시금 그 건설 관련주들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그거 이외에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장비, 건설 장비라든가 혹은 여기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또 이제 붙어요. 건설은 거의 뭐 사실은 이제 해보면은 종합 만물상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 그 다음에 식자재,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숙소라든가 이런 경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주를 통해 가지고서 경기 부양을 다시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물론 강남은 뭐 이미 많이 개발이 됐고 앞으로도 또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우리가 처음에 강남 개발할 때는 이전에 있던 강북에 있던 종로부터 해가지고선 구도심에서 자금을 어느 정도 받았던 걸 기억을 한다면은 결국은 시 전체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재원에 대한 것들이 지자체 단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I로 원격 제어하니 신선 채소 수확이 늘어난다. 자, 요거 스마트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스마트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좀 그냥 수경 재배 해가지고 물만 주고서 거기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미네랄이라든가 영양소만 넣어주면은 알아서 콩나물들 자라듯이 쑥쑥 자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 회사들이 이제 이 스타트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에그테크라든가 이런 거에 있는 그 이 플랜티팜이라 부르는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그 유리 온실로 만들든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그 실온으로 해가지고 유지를 되는 상태에서 여러 작물들을 키우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 상추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로메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루꼴라라든가 여러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외국에 있는 채소들도 이렇게 해서 키우는 것들을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런 스마트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는 것이 로봇 관련주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팩토리에 대한 그것을 하려면 통신 관련 종목들도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즉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첨단 시설을 갖추고서는 고부가 가치 이런 채소뿐만 아니라 농작물 그 다음에 과실도 개발하게 된 이제 재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스마트팜 관련된 테마들도 따로 이제 봐서 그리고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주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SK 하이닉스 미국 인디애나 자 웨스트 라파이어트에다가 지금 현재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 5조 3천억을 투입한다 그랬으니까 대략 한 40억 불 정도 그 정도가 투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현재 TSMC는 이제 애리조나에 들어가 있지만은 걔네들 같은 경우 항상 문제가 뭐라 그랬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도체 특성상 어느 정도 오데오 근처에 있는 즉 인디애나에 있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쉽죠. 사람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그 깡촌입니다. 인디애나 완전히 옥수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나쁘진 않은 동네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반도체 인력들을 앞으로는 거기서도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일부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인원들이 넘어간다고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힘을 주고 모멘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미국의 IRA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 규정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 다시금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SK 하이닉스도 역시 그런 식으로 가게 될 확률이 큰데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재 HBM 메모리에 관련돼 있는 기술들은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이전하면서 어느 정도는 미국 내에 있는 기업이나 거기에 있는 인력들에게 전수를 해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앞으로 차세대 이 CXL 기반의 메모리를 또다시 해서 어느 정도 더 차세대로 나오는 것, 즉 HBM4라든가 혹은 4E 같은 이런 세대, 6세대에서 7세대 메모리로 갔을 때는 조금 더 이제 거기서 많은 것이 변경이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아마 글로벌 반도체 시장도 어느 정도 균형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 이 종목들, 그래서 단순하게 소부장이 반도체나 반도체 소부장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맞춰 가지고 갈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현재 연합을 해가지고서는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또 역시 지켜보시고 그러고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앞으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헤드라인 뉴스 3가지를 짚어봤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된 호재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그 반도체 쪽으로 워낙에 호재가 많은 상황이라서 우리가 악재가 떠도 좀 간과하기가 쉬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종목들을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는 생각보다 이제 재료가 다 있어요. 어느 정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지금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이고 첫째, 그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엔비디아 이외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혹은 AMD 그다음 여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타이완계로 역시 여러분들이 상당히 요즘 핫하게 들고 있는 SMCI, 즉 슈퍼 마이크로 컴퓨팅 같은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그 분위기 자체가 제가 볼 때 고점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함부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현재 미국 내에서의 그 반도체 이슈가 이 정도로 갔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여파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어떻게 단기적으로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투자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간의 반도체 상승장 자체가 엔비디아가 끌어온 몫이 컸기 때문에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주춤한다면 또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미국 시황까지도 체크해볼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흐름들도 저희가 짚어볼 예정이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만큼의 파워를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HBM부터 CXL 그리고 온디바이스 AI까지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있는데 이런 섹터들에 대한 분석들도 저희가 방송 통해서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소통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성규 전문가님만의 비법 강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중률 95%에 달하는 기법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투시그마 유니버셜 트레이딩 기법입니다. 오늘도 강의 이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투시그마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죠. 자, 요거 간단하게 얘기했고 오늘은 유니버셜 트레이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를 우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전 얘기를 우선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자 여기 보면은 투시그마가 나오죠. 여기에 저기에 대한 정규 분포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여기에 투시그마 안에 있는 요 자리, 즉 요 안에 있는 적중률을 최대한 맞추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헌터킬러라는 얘기 했었죠. 어제 그것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셋째, 오늘은 유니버셜 트레이딩에 대한 이야기. 자, 유니버셜 트레이딩. 자, 국내가 됐든 미국이 됐든 뭐든지 다 한다. 자, 그래서 투자 국가가 달라지면은 상관관계를 따지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국내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라든가 해외 증시, 국내 플러스 해외 증시, 그 다음에 뭐냐? 플러스 ETF까지. 이렇게 해서 해징 수단까지 전부 다 동원을 해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투자 국가가 달라지면은 결국은 상관관계를 따지게 되어 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진다고 미국 증시가 떨어지느냐? 옛날에는 그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서 자, 투자 국가가
국내 증시가 좋을 때는 여기서 계속 하면 되지만 만약에 얘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또 다시 찾아가지고서는 올라가는 것들 상관관계가 없는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다 떨어지는 쉽게 얘기해서 금융위기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기서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금을 회복시켜주고 오히려 여기서 탈출하느냐 아니면 ETF를 통해 가지고선 인버스를 통해 가지고 다시금 역추진으로 올라가느냐 이익을 취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ETF가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 ETF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자 자산이 기본 자산 10가지 정도가 이상이 들어간다 그랬죠. 10개 플러스의 기초 자산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ETF를 산다 그래 가지고서는 다 올라가느냐. 자 실제로 지수 선물 거기에 대해서 숏을 쳤을 때 숏을 들어갔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실제 ETF는 그거에서 한 60, 70% 만약에 이 ETF에 관련되어 있는 지수 기본 지수 가장 큰 비율이 나온 이거를 빼고서는 다른 종목을 갖다 그러면 그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오히려 떨어진 일도 있는데 그보다는 떨어진 속도가 좀 덜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상관관계에 따른 투자 헤징.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유니버셜 트레이딩이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증시에 국경에 한계를 두지 말자. 한계를 두지 말자. 요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현재 국내 증시가 안 좋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갔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답을 낼 수 있나요? 아니죠. 국내 증시에서는 지금 뭐 다 해봤자 자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봤자 이제 2,350개, 2,400개 내외에 이내에 이 정도의 종목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냐? 자 기본 종목 6,500개에다가 플러스 여기에 ETF까지 해가지고서는 2,900개, 3,000개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거의 한 3,000개 사이. 그러면은 8,500에서 8,600개 정도 되는 이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어떻게 됐냐? 이건 한글도 아니고 영어예요. 영어로 된 거니까 아이고 자 영어니까 이걸 하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혼란은 아주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금 관계, 수수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거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러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SEC가 있죠. 자 증권은 SEC가 하고 자, 우리나라는 뭐가 하느냐? 어디서 하냐? 금융감독원에서 금감원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금감원이 결국은 증권 플러스 선물 더하기 그 다음에 각종 파생까지 전부 다 손을 대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선물과 파생 같은 경우에는 CFTC라고 있습니다. Central Future, 자, Future Trading Commission. 자, 그래서 중앙 선물 거래, 그 다음에 파생 거래는 CFTC라는 데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증권은 SEC,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위원회, 이른바 게리 갠슬러 의장이 하고 있는 데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 주식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요. 자, 미국 주식에 대해 가지고서도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자, 전문 투자자는 공매도가 가능해요. 공매도. 실제로 미국 주식 하면서도 공매도까지 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인 그런 개인들이 가끔 존재하죠. 네, 그런 분들은 이걸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만약에 이걸 한 일반 개인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일반 개인들은 사실은 하려 그래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파생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려 그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기관을 한마디로 기업을 하나 만들어야죠. 투자회사 만들어야 되고 얘들은 이스다를 가지고 있어야 이스다라는 이 거래 규정을 여기에다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뭐냐면 IB들이 보통 이런 기업들하고 해서 내가 너하고 해가지고서는 오케이 너 어느 정도 실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네가 빅보이들하고 한번 놀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가는 게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일단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주식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거래소 주식. 자 거래소에 상장이 돼가지고 거래되는 거래소 주식들은 투자 기법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기본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근데 각 그 거래소별로 해가지고서 나와 있는 특성이 다르다.
특성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들을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보면은 자, 여기서 자, 그러면은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시총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 했을 때는 45%, 50%가 넘었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서 중국 증시가 약진하면서 제 4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이제 이게 48%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역시 그 덩치 자체가 크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 국내 증시는 전체에서 봤을 때 글로벌 시총 전체에서 봤을 때는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하냐? 이것도 큰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대략 하면은 코스피가 1,500에서 1,600조 원, 그 다음에 코스닥이 대략 한 300에서 4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조 원 정도로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전체 했을 때 2,000조 원 정도의 시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800에서 2,000조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렇지만 어떻게 됐냐? 그동안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요소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희망이 보이고 있다.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 전 세계에서 봤을 때 가장 맛있어 보이고 모함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아주 괜찮은 그런 증시가 한국 증시인데, 한국 증시의 문제는 뭐냐? 너무 작아서 이거 먹었는데 이게 별로 맛은 좋은데 이게 먹으면 배가 안 찬다. 네, 배가 안 차네. 자, 글로벌 큰 손들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지금 한국 증시가 이게 맛은 좋은데 먹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다. 왜?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얘를 살을 좀 찌워야지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희망이 보이고 있다. 증시는 그래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국내 증시 투자에서 해외 투자. 자, 여기 해외 투자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들에 대한 하나의 해징의 돌파구로 쓸 수 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 앞으로 요 해징에 대한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투시그마 유니버셜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장의 강세 테마를 점쳐보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간의 히든 종목 수익률 탑 10 종목들부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 10 종목들입니다. 먼저 6위부터 10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3월 20일에 공략했던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죠. 에이프로젠이 28% 수익률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날 역시도 저희가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 중에서 3일 제약을 선정을 했고요. 3거래일 만에 어제 2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8위에는 3월 8일 공략했던 신흥 SEC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주이고요. 가파른 상승 추세 보이면서 3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VC 관련해서는 DSC 인베스트먼트 공략을 했습니다. 역시나 30% 넘는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미국 주식으로 공략했던 종목은 1월 3일 KLAC가 있었습니다. 30% 넘는 수익률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1위부터 5위까지 보겠습니다. 2월 13일 역시 반도체 관련 주식 저희가 공략을 했습니다. YIK가 4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고요. 1월 17일에는 로봇 관련주로 RS 오토메이션 짚어봤습니다. 5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GST 저희가 1월 31일에 공략을 했고요. 80%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덕산테코피아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엮이면서 87% 수익률 기록했고요. 상한가 역시도 포착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 전해질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07%대 수익률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선 기법 강의 시간에 알려드렸던 이 투시그마 유니버셜 트레이딩 기법을 통해서도 히든 종목 발굴을 하고 있고요. 강세 테마를 점쳐보면서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들 공략해보면 좋을지도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먼저 테마 분석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테마 관련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종목들 첫 번째, 자 2차 전지, 게임, 엔터, 해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빠져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 이외에도. 자, 첫 번째 반도체 전공정. 반도체 전공정 지금 갑자기 이제 또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역시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게임과 엔터 지금 강하게 다시금 조금씩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해운,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서 오늘은 해운 종목들이 조금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솔루스 첨단 소재, 흥하해운, 그 다음 KEC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종목이 지금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AI 가속기용 동방납품 소식, 뭐 이거 아무튼 오늘 계속해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뭐든지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AI 가속기. 자, 엑셀러레이터에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 자, 그래서 보통 뭐냐? 엔비디아의 엔비디아.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BW200. 자, 블랙웰 200이라 그러죠. B200 혹은 블랙웰 200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종목에 관련된 걸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동박 납품 해가지고 그동안 쭉 해가지고선 하방을 오다가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 어떻게 됐느냐? 갭 상승했죠? 갭 상승해서 최고점 26.34%까지 아침에 올라온 종목을 볼 수가 있고, 그 이전에도 사실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나쁘지 않은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해운주 업황 회복에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 때문에 급등을 하게 됐고 최고점은 23.68%까지 올라갔던, 자 여기서 갑자기 꺾어서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거래량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튀어오르는 부분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지금 해운주들 중에서도 특히나 흥하해운 같은 경우 HMM이나 페노션 이외에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꽤 괜찮은 우량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 앞으로 4월이 됐을 때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KC 한번 보도록 할게요. KC. 자, 여기도 역시 실적 개선 기대감.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요한 게 실적 개선. 특히 1분기가 다가오고 있죠. 1분기. 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대감이 특히 실적 개선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움직인다. 상당히 정석적이면서도 바람직한 그런 그 주식시장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렇게 깔아주던, 이렇게 기본으로 깔아주던 거래량이 있었는데 여기서 최근 들어가지고서 11월, 12월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서 이렇게 상당히 강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선 여기서는 이제 한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평행으로 횡보를 해주다가 그 다음에 위에서 다시금 파동을 한번 크게 두 번을 만들어준 자리,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는 자리인데 지금 여기에서 과연 이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것 한번 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지금 당장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 테마들도 점쳐볼 텐데요. 지금 당장에는 반도체 전공정부터 수소 퓨얼셀, 그리고 화장품과 해운, 게임주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테마들이 빠르게 변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 당장에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지금 일단 봐야 되는 건 역시 반도체 전공정, 일단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움직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퓨얼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해운, 요 세 가지가 지금 가장 오늘은 좀 더 오후장까지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해운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서 계속 강세를 보여줬으니까 앞으로도 상당히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당장에 조금 더 눈여겨볼 좋은 그런 종목들은요. 반도체 전공정 쪽, 그리고 수소 퓨얼셀, 마지막으로는 해운 쪽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별이 몇 개? 별이 6개예요. 자, 별이 6개. 그래서 프레스 제조 전문 공작기계 섹터에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사실 자동차보다는 오히려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주로 하는 그 주요 매출액은 이제 프레스하고 그다음에 합금철, 페로망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수출하는 그런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프레스하고 합금철만 가지고서 하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최근 들어서 사업을 확장을 했는데, 철이나 뭐 이거나 비슷하니까 우리 리튬으로 해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서는 재료를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사업을 좀 확장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작기계 플러스 2차 전지. 자, 언제나 말씀드렸죠. 복합 테마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복합 테마는 뭐다? 갈 때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해가지고서는 위로 팍팍 쏴줄 수 있는 로켓 같은 그런 추진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차트. 오늘의 차트 봤을 때 주봉 차트입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그것도 한 몇 년 정도, 한 3, 4년 정도를 이렇게 횡보를 했다가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닥으로 와서 여기서 한번 크게 땡겨 올렸죠. 자, 이때가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후반부부터 해가지고서 2020년 후반부터 해가지고 땡겨 올렸다가 여기서 크게 쌍봉을 만들어주고 밑으로 빠졌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 자, 이 종목 앞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여기서도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고, 본업인 프레스, 그 다음에 또 자 합금철, 자 이제 합금철 요 분야 두 가지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다고 봐야죠. 자, 경기 회복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매출이 늘어난다고 보면은 충분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와 합금처리 두 가지 먹거리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요. 저희가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도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히든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화면으로 다시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장 마감까지 2시간가량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살펴보고 이 기반을 토대로 해서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황부터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죠. 자, 중국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움직임. 한마디로 이제는 악재도 엄청 많이 나왔고 호재는 아직 보이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어제 자, 미중 갈등에 새우등 터졌던, 자, 중국 증시가 등이 터졌었는데 이제는 애매한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 다음 미국은 자, 마지막 1시간 3시 그때가 됐을 때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잘 가던 증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러고서는 쭉 빠져버리는 그런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좀 놀라운 그런 상황이 되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국장. 자, 일단은 샹하이와 션전 지금 둘 다 바닥은 잡아줬어요. 살려는 드릴게 거의 그런 분위기죠. 이 안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 달 이상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 여기도 션전도 역시 여기서 자 3흑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여기서 어떻게든 바닥을 잡고서는 어떻게든 이제 버티고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올라가기도 마땅치 않고 내려가기도 마땅치 않은 그야말로 횡보할 수밖에 없는 정말 지지부진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물량을 누군가가 매집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여기서 함부로 매집했다가는 아주 장기로 횡보세에 걸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H지수 여기 봤을 때 다시 조금 올라갔습니다. 홍콩은 그나마 지금 현재 약간은 부양책이 돌고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대만의 과건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별이 3개.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옆으로 횡보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에서 반도체가, 미국의 반도체가 지금 현재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재료가 없다 보니까 그만큼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자, 그 다음에 미국장 전략 보면은 이제 다우존스 떨어졌죠. 3흑입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도 떨어졌어요. 여기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3시가 넘어가지고 갑작스럽게 확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S&P 500은 지금 4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반도체로 당기는 건 이제 끝나간다. 반도체 재료가 소멸돼 가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재료가 소멸이 되어 가니 여기가 고점인가, 여기서 올라갈 수가 없는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목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장까지 봐야 되고,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금요일이 부활절. 정확히 얘기하면 고난주간이죠. 자, 부활절 휴장이 있어요, 미국. 그래서 이때 원래 금요일에는 근원 CPI가 나오는데 근원 CPI의 이 아픔을 넘어가고 만우절 4월 1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장이 개장할 때 그때 거짓말같이 복구될지 아닐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미국장 전략 포인트에서는 지금 현재 수요일에 뜨는 것 중에서는 다 봐야 되는 거 카니발. 자, 요거 크루즈 관련 종목 요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첵스 요거도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총무 같은 거 플랫폼, 총무과의 플랫폼이 이렇게 상당히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끝나고 나가지고서 또 봐야 되는 거 여기서 보면은 자, 프랭클린 코비, 우리 그 프랭클린 플래너 같은 거 하는 애들, 그리고 제프리즈가 있습니다. 요거 상당히 큰 그 투자 회사죠. 제프리즈 여기도 봐야 되고, 거기에 비해서 개인들은 뭘 보고 있냐? 신타스하고 페이첵스가 오히려 더 많이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카니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카니발 자회사가 또 있어요. 여기에 요거도 이제 여행사인데 요 4개를 지금 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는 제프리를 보고 있고, HB 풀러 요거 투자사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와 함께 오늘 장에서 봐야 될 포인트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지 기로에 놓여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자세한 브리핑도 계속 이어가서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내장 대응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어떻게 좀 짚어볼까요? 자, 지금 현재 한번 마감 시황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다시 자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코스피 0.89포인트, 코스닥 5.14포인트. 자, 코스닥에 그동안 모였던 자금들이 지금 빠지고 있다. 즉 단기 자금이 잠깐 들어갔다 빠진 걸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스피에 한번 현재 수급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외국인이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양매수였지만은 지금은 외국인만 매수하는 모습인데, 개인은 910억 원 매도, 기관 688억 원 매도, 그리고 외국인 2041억 원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0.5% 빠졌지만 SK하이닉스는 여전히 3.11% 상승.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아까 나왔던 인디애나 공장 신축에 관련된 것 때문에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은 0.86% 상승해서 2차 전지 부문 조금씩 자금이 들어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0.6% 상승해서 여전히 그 제약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특히 종양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여러 임상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을 먼저 보게 되면은요. 그다음에 자, 코스닥은 여전히 이제 양 매도로 더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지금 3,106억 원 매수하고 있고, 기관 90억 원 매도, 외국인 2,864억 원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게 되면은 현재 에코프로 BM하고 그다음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은 지금 1.2%가 빠진 반면 에코프로는 지금 여기서 3.72%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지주사라든가 아니면 폐배터리 관련 종목은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양극재만 위주로 가는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HLB 4.14% 빠지고, 알테오젠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9.84% 빠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잘 갔던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그런 제약바이오들은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 HPSP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죠. 관련된 종목도 조금은 빠져서 2.31%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의 마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저희가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이렇게 마감 전략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시황도 짚어드리고요, 해외 시황 분석과 함께 그날의 헤드라인 뉴스까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전 8시에는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은 증시 상승 속에 소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장세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 전공정과 해운 섹터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공작기계 섹터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